안녕하세요. 대치서미트 황유진 강사입니다. 오늘은 광성고 1학년 2025년 2학기 중간고사 내용 분석 드릴 텐데요. 화면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전반적인 내신 시험 특징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험하고 문제 개수는 차이는 두 개가 차이가 나는데, 난이도 자체는 그 보통 우리가 시험의 문항수가 줄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쉬웠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하다 보니까 음, 이 한 문제당 읽어야 되는 지문이나 선택지의 길이들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긴 문항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뭐, 문항이 줄었다고 해서 굉장히 뭐 쉬워졌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학기 때 시험보다는 약간 쉬워진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서답형이 이번에는 네모난밖에 없죠. 근데 그 네모난이 총 20점이고 그중에서 10점이 영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작이 이제 두 개, 본문과 동일하게 쓰는 거 두 개는 총 8점이고 응용 문장이 2점이었는데 이제 응용 문장이 좀 더 어려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거는 배점이 좀 적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주 부담스러운 배점은 좀 아니었긴 한데 그래도 강성고의 시험 패턴을 보면 이 안정적으로 이러한 유형들을 꾸준히 출제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큰 틀은 가져가면서 이 세부적인 유형들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서답형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패턴들,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최대한 미리 연습을 해보는 그게 중요합니다. 가끔은 이제 생뚱맞게 막 한글로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이 또 나올 때도 있거든요. 물론 이번 시험에서는 없었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변화무쌍한 유형들에 대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법상 오류 개수 찾기, 고치기 이런 것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작년에 비해서는 계속 그래도 작년에는 진짜 어법이 쉬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법을 조금 더 어렵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상위권을 가리기 위한 문항들 같습니다. 배점이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법을 모른다고 해서 뭐 중위권이나 하위권 친구들이 되게 힘들다 이거보다는 상위권이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지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부 지문이 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순서나 흐름 문제 같은 것에서 본문이 변형돼서 그냥 지문 내용을 암기해서는 대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영어 선택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어 선택지들이 조금 길고 영어 선택지 문항들이 위주다 보니까 이 학생 개인의 어휘나 독해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이 내신 기간에만 영어를 해서는 약간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게 이제 독해 중심 시험지들이 특히 그렇거든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내신이 쭉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신 분석표를 보실 텐데요. 이번 시험에서도 이 부분, 어법이 굉장히 난이도가 가장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영작 파트도 제가 이제 중상이라고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쓰는 영작은 뭐 그냥 외웠으면 쓸 수 있는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응용 영작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2점밖에 안 돼서 배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런 난이도가 어려운 문항들을 굉장히 많이 출제한다기보다 이런 상위권을 가려내기 위한 수단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해는 계속해서 비율도 늘고 있고 난이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같은 경우에는 서답형 독해가 지난번에는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지문의 이제 핵심 내용을 수업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이제 리뷰 테스트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전 문제를 풀이하게 됩니다. 그럼 실전 문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실전 문제에서 나왔던 오답들 암기하면서 거기에서 몰랐던 단어들도 개인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시험 볼 때도 독해 위주의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빨리빨리 풀 것인가에 대한 연습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어휘죠. 그래서 당연히 범위 안에 있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거기에 이제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들이 들 중에 영어 선택지에 응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따로 정리해주고 그걸 암기하고 그게 또 실전 문제 풀이를 할 때도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이 오류 찾고 고치기의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뭔가를 틀렸다. 그러면 그 오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실전에서도 이거를 뭐 개수 고르기 이런 거는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작은 당연히 핵심 구문, 특히 교과서에서 나오는 메인 문법을 응용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암기하고 또 반복하는 연습을 쭉 내신 기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출의 주요 문항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법상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치기인데 이 문장에서 보시면 요 부분이에요. 풀드. 이거를 풀링으로 고치는 그런 건데요. 그럼 이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 리뷰 테스트의 전체에서 이 해당 문장을 빼온 것인데 이 빈 칸들을 채우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이거는 이제 전치사 문제이고 적중한 파트는 요 부분. 여기에 있듯이 이제 주어진 단어가 있을 경우에 변형을 해라. 그럼 이 풀을 가지고 ing를 써야 될 것인가, ed를 써야 될 것인가, 뭐 투부정사를 써야 될 것인가 이런 준동사의 형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문제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맞았던 친구는 당연히 그 기출문제도 맞았고 틀렸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게 왜 ing인지에 대한 오답과 함께 암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문항은 이 지문 자체에 변형은 없는 상태에서 제목 고르기죠. 대입 파악 문제인데 정답은 이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일부 단어들에 주목을 해주세요. 얘는 기능적인 관계이다. 인간의 perception, 그리고 객관성, 카메라가 가진 객관성, 뭐 이런 거죠. 어떤 글의 대의를 한글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영어로 보고 답을 맞추려면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을지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중 문항을 보시면 지금 요런 단어들, 요런 단어들. 이런 게 지금 겹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풀었던 문제인데 얘도 이제 1번이 정답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단어들을 좀 사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선택지의 정확한 해석과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미리 익히는 연습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론이에요, 추론. 이제 추론은 일치불일치처럼 위에 나오는 글의 내용과 같은 결에 있는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추론과 일치불일치의 유형은 전부 다 이제 선택지들이 영어로 된 것으로 연습하면서 같이 보게 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이제 오더된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실제로 봤을 때 이 선택지가 그래도 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이 본문이 얼마나 학습이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이제 읽는 속도도 달라지겠죠. 얘를 보고 얘하고 이제 같이 읽는 친구들과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서 얘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좀 더 다른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단축된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을 풀어본 학생들은 훨씬 유리하겠죠. 저희 적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일치의 유형인데 연습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문제에 출제되었던 포인트가 나오고 뭐 이런 단어들의 사용이나 구문의 사용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항의 영어 선택지에도 응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해석이 잘 안 됐던 단어들을 따로 정리해서 암기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선택지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정복했는지 이게 독해 문항에서 점수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광성고 1학년 2025년 2학기 중간고사 분석해드렸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